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기 함수가 정확하게 등장하는 함수는 없어요. 주기 함수는 언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너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책 중에 수투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수원이구나. 수원이라는 책을 보시면 삼각함수라는 함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삼각함수가 대표적인 주기 함수 중에 하나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 근데 그 전에도 주기 함수에 대한 표현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현에 대한 걸 먼저 좀 확인해 볼 것이고 각 단어에 대한 상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주기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얘기합시다. 주기란 반복되는 구간에 길이, 이게 주기의 정의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가 주기인데, 이게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자 여기 한번 봐봐. 내가 어떤 그래프를 잠깐 봤는데, 자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고 쳐봐.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A고 여기가 2B고 여기 미안해 2A고 그다음에 여기가 3A고 여기가 4A라고 칩시다. 애들이 주기를 구할 때 실수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하나는 비슷한 모습만 나오면 반복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 그래프의 주기가 얼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은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돼요 이렇게 인지할 때가 있더라고. 즉 이 뒤에 나타난 상황이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는 말 이유만으로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한번 왔다 갔다 한 것이 한번 완벽하게 와온 거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그때 그 구간의 길이가 주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현재 얘의 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길이니까 주기는 얼마로 생각할 수 있겠다? 2A로 생각할 수 있겠다. 되니? 여기까지 하셨어? 근데 그 주기는 아가들아 이렇게 인지해도 괜찮지 않니? 내가 시작을 여기가 아니라 시작을 아예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내려갔다 올라온 거잖아.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온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데, 오케이? 이 구간의 길이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입니까? 그러면 A에서부터 3A까지가 될 테니까 주기는 그대로 2A가 되지. 즉 주기함수는 반드시 뭐 어디 특정 지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없이 그냥 걔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처음 부분으로 돌아오는 때까지의 길이를 말해.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또 애들이 이런 걸 보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 선생님 근데요 얘를 여기를 주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계속 이어져 가면 이렇게 이어져 갈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선생님 얘 주기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시작했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까지를 보여도 괜찮은 거잖아. 그 다음에도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까지 오게 되잖아. 계속 같은 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기라고 봐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지. 이해하시겠니? 그래서 이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 앞에 하나의 조건이 붙는데 그게 뭐냐면 최소 길이야. 여기까지 사원 파악됐어? 됐니요? 이제 안 빠르니? 이 정도 속도면 괜찮니? 자, 문제는 난 지금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핵심이야. 오케이? 이게 주기긴 한데 이런 주기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좌표의 값을 x라고 할게. 그러면 x를 대입했을 때의 높이 값은 여기 있는 이 녹색 부분의 높이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근데 주기함수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면 내가 얘와 동일한 높이 값이 언제 나타납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뭐 여기도 같은 높이긴 하지만 나는 이 뒤에가 이 D 이후로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건 아니니까 얘가 동일한 이 자리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지점이 바로 동일한 의미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이 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x를 기준으로 주기만큼 더해진 값이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는 요 값을 기준으로 주기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더하게 되면 요만큼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라고 보시게 되면 얘는 x에다가 현재 주기가 2a라고 그랬으니까 2a만큼 더한 값의 좌표가 얘일 것이고 그때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면 우리는 얘가 주기가 2a인 함수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걸 수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fx가 x를 대입했을 때 함수의 높이가 fx 플러스 2a가 됩니다 라는 수식이 보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근데 아가들아 우리가 굳이 이걸 2a라고 시킬 필요는 없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기가 p인 함수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보편언적으로 어떻게 쓰게 되냐면 fx가 fx 플러스 p라고 써지게 돼. 그럼 이번엔 거꾸로 이 함수식을 보면서 그래프를 상상해 보자꾸나.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봐봐. 자, 여기 수직선이 하나 있는데 현재 여기는 이 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x라고 했어. 자, 그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높이라는 뜻이잖아. fx는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라는 뜻이니까 높이라는 의미인데 이때 높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가정해 볼게. 자, 그럼 옆에 있는 수식에서 x 플러스 p는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x에서 p만큼 더한 값의 좌표다 이해하셨어?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니라고 하시면 x 플러스 p 된다까지 하시겠어? 됐니? 자, 그때 x 플러스 p를 함수에 대입했을 때 높이 값이란 뜻이니까 당연히 그 높이 값은 아이쿠 왜 옆으로 핀나? 그 높이 값은 fx와 같아요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지점과 동일한 높이의 점이 찍혀야 될 거라고.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냐?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고민해봐. 얘들아, p라고 하는 값은 문자로 써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고정되어 있는 상수지. 그에 반해서 x라고 하는 문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아까 팔개지 말고 자세 항상 바로 잡아. x라고 하는 문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변수야. 움직인다는 뜻이야. 내가 여기가 x라고 해봐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가 x하고 고정된 건 아니라고. x가 만약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 그럼 x 플러스 p는 이 선의 길이만큼 더해진 값일 테니까 이쪽에서 동일한 길이만큼 옆으로 왔을 때 여기가 x 플러스 p가 된다. 이해하시겠니? 여기까지 됐냐? 그때 x를 대입했던 이번에 함수값의 높이값이 여기라고 한다면 x 플러스 p를 더한 이곳의 함수값도 얘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자, 그러면 아가들 마지막 하나 이거만 해보자. x의 함수값이 여기였었는데 그 x의 값이 여기 있는 이 높이에서 여기는 이 높이로 스르르르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이거와 동일한 높이들이 p만큼 떨어진 곳에서 똑같이 반복된다는 뜻인 거잖아. 따라서 이쪽에서도 뭐가 나와? 스르르르 하면서 동일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니?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는 요 높이에서 여기 있는 요 높이까지 스르르르 이렇게 움직였다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이 높이와 여기는 이 높이가 같을 테니까 그 뒤로도 스르르르 같은 높이로 이어지겠다 하시겠어? 그럼 나는 이 함수가 반복되는 구간을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구간을 찾게 되면 이 구간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하셨어? 되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선생님 내가 항상 주기함수라는 것을 찾으려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합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야. 많이 그려봐. 정말로 2학년 때까지는 그래프가 토 나올 만큼 그려보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너희가 사실상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바뀌어. 고3 때 애들이 열의에 가득 차서 무엇이든 간이든 쓸개든 다 빼주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한계선에 부딪히는 마지막 단계 뭐냐면 그래프를 못 그린 애들이 되게 많아. 평상시 그걸 그리는 행위를 되게 안 해본 거야.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제발 붙는데 그래프 정말 많이 그려봐. 그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낯설하지 마. 아시겠니? 자, 근데 이 그래프를 신나게 그려놓고 매번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건 또 억울하잖아. 우리 이거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자고. 어떻게 읽을 수도 있냐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조건식을 만났을 때 얘 식의 특징을 파악해 보시면 x 앞에 부호가 같아. x 앞에 부호가 같아. 즉 여기가 플러스 x니까 여기도 플러스 x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너희들한테 주기함수가 꼭 이렇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바꿀 때가 있어. 어떻게 바꾸는 게 대표적이냐면 이렇게 바꿀 때가 더러 있단다. x, p 뭐 예를 들어서 숫자만 갖다 쓸게. 2 마이너스 x는 f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갖다 쓸 때가 있어. 우리가 이거 다음에 배우게 되는 함수가 대칭 함수라는 것인데 그 대칭 함수라는 표현과 막 헷갈리기 시작해. 얘네들이 완벽하게 차이나게 함수가 표현해주면 차라리 구분하기라도 쉬운데 거의 엇비슷한 것들이 미세하게 조금씩 뭐 부호 하나가 다르다던가 뭐 숫자 하나가 다르다던가 이런 식의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보면서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때 주기 함수와 대칭 함수를 갈라주는 가장 좋은 기준이 뭐냐면 x 앞에 부호가 서로 같다야. 이해하시겠어?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거잖아.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봐 그냥. 그럼 여기를 다 t로 바꿔버리면 그만이란 얘기지. 위에서 봤던 이 표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x 앞에 부호가 같으면 무슨 함수다? 주기함수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 대칭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한테 되게 유명한 우함수, 기함수 뭐 이런 함수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고등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함수의 표현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해 두셨다가 천천히 너희가 좀 더 익숙하게끔 바꿔내셔야 돼. 얘는 이 대칭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당장 너희한테 크리티컬한 해를 끼치진 않을 거야. 왜냐면 1학년 애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 근데 점점 언제 더 문제가 되기 시작하려면 2학년, 3학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돼. 특히 이과한테. 아시겠니? 자,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았다가 나중에 잘 써드셔. 자, 첫 번째 y축 대칭부터 한번 가봅시다. 혹시 이 y축 대칭을 그러니까 명하는 얘를 뜻하는 다른 이름도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를 다르게 어떻게 부를 때도 있냐면 우함수라고 부를 때도 있어. 정확한 표현은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다 부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야. 때로는 어떻게 부를 때도 있냐면 짝함수라는 걸 부를 때도 있어. 자, 그럼 쟤는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저따구로 불립니까? 부터 구분할 것인데 그래프의 생김새는 당연히 y축에 대해서 대칭의 모습을 갖고 있어. 따라서 그래프는 뭐 이따구로 생겼어. 그럼 얘는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까가 지금 중요한 핵심이잖아. 자, 여기 봐봐. 또 급해져서 내가 급해졌어. 야, 두 명이서 빠르다 싶으면 이렇게 손으로 얘기해. 진정하시라고. 선생님 수업 듣다가 많이 빠르면 얘들아 진정하라고 얘기해. 알겠어? 자, 간다. 이제 가도 되지?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주황색 선의 길이만큼 이만큼 간 것을 여기를 x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아가들아 이러한 생각을 볼 수 있는데 이 주황색 선의 길이만큼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간 것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x가 나타날 수가 있겠지. 이해됐니?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얘는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x를 대입했을 때 함수의 높이 값이나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함수의 높이 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 두 개의 높이가 서로 같아. 이해하시겠어? 그럼 얘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fx의 높이 값이나 f-x의 높이 값이 서로 같다야. 여기까지 됐니?
즉 너희가 문제를 풀다가 이딴 표현이 보이면 아 얘는 y축 대칭 함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게 첫 번째야. 이 표현을 봤을 때 아 이 함수가 나한테 지금 y축 대칭을 말하고 싶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더 심오한 뜻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는 이 시간에 숨겨져 있는 속뜻은 이게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너한테 크게 나올 건데 내가 fx가 무슨 함수인지 알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제 내서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그 함수가 y축 대칭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거야. 그때 난 무슨 행위를 해볼 거냐면 fx의 x자리를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라 라는 뜻이야. 선생님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fx라고 하는 함수 중에 이런 함수가 있었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물론 이 함수를 그릴 줄 아실 테니까 그려놓고 난 다음에 y축 대칭 함수라는 것을 잡아낼 수도 있단다. 오케이? 근데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함수는 반드시 꼭 그리기 좋은 함수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럼 때로는 안 그려보고 일단 특징만 잡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이 함수가 y축 대칭 함수가 되나? 라는 것이 확인해보고 싶으면 x자리를 뭘로 바꿔본다고? 마이너스 x로 바꿔본다고. 그러면 f 마이너스 x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기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x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꿨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은 x제곱이 될 것이고 다시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뭐였어? 라고 봤더니 얘가 fx였단 말이야. 따라서 f-x는 fx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뜻이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나는 얘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이 함수는 y축 대칭 함수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일단 대표적인 두 가지 함수부터 정리할 테니까 우리 두 번째는 원점 대칭 함수부터 갑시다. 야, 근데 아가 나 이거 잠깐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 좀 해볼래? 선생님이 지금 y축 대칭 함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다음에 착각을 뭘로 많이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x축에 대칭하고 있는 함수도 있겠네? 라고 물어볼 때가 가끔 있는데 x축에 대칭되는 순간 얘는 함수가 아니지. 이 말 알겠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면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아시겠니? 나중에 이제 기하 벡터를 선택해서 듣게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라는 이름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는 얘는 함수가 아니야 우리한테. 우리는 함수는 항상 x축에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한 계절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 얘는 두 계절에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돼? 함수가 아니란다. 따라서 y축의 대칭인 함수 정리한 다음에 왜 x축에 대한 대칭은 정리 안 하시지? 라고 궁금해하시면 안 되는 거야. 궁금해할 수 있는데 스스로 결론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 자,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점대칭이 나와. 원점 대칭.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의 생김새부터 고민을 해보셨더니 자,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원점 대칭입니까? 보시면 이렇게 생기면 원점 대칭 아니겠냐.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과 똑같은 행위 좀 해봅시다. 원점을 기준으로 내가 요만큼 간 값을 주황색 선만큼 간 값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길이만큼 반대쪽 방향으로 간 게 뭐가 되겠다고요? 마이너스 x가 될 테야. 이해하셨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x를 함수에 대입했을 때 만나는 점의 높이 값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 점의 의미가 fx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만나는 함수값의 높이가 무엇이 됩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f 마이너스 x가 된다. 이해하시겠냐? 아가들아 이거 보이시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선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선의 길이가 어때? 같잖아.
이해하시겠어?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데 하나는 양수방에 하나는 음수방을 갖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f-x라고 하는 높이는 fx와 같은데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하면서 f-x는 -fx 이렇게 쓴다. 여기까지니? 이 식 역시 너희들한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 첫 번째는 당연히 이 뜻이야. 문제 내서 얘가 주어졌으면 너희한테 무슨 대칭을 말하고 싶은 거야? 원점 대칭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네가 보게 될 그래프는요 원점 대칭 특징이 갖고 있으니까 잘 갖고 놀아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얘보다 훨씬 더 심오한 뜻이 뭐냐면 내가 fx가 뭔지 궁금해. fx가 뭐지? 여기서 뭐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막 전체적으로 다 얘기 아니야. 특징이 뭐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특징이 뭔지 궁금할 때 내가 슬그머니 x 자리를 뭘로 바꿔보면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자 이 얘기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가지고 나는 이 함수가 무슨 함수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상황 파악되니? 오케이? 잘 봐. 자, fx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주어져 있어. 물론 너희는 아직까지 그려보지 못했을 함수인데 이것까지 느껴지잖아. x자리 0 집어넣으니까 0 된다. 이거 하나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아 이거 0,0 지나겠네 정도는 알 수 있지. 근데 그거 말고 그거 하나만 갖고 얘를 그리긴 좀 그렇거든. 얘는 무슨 함수지? 라는 게 궁금해서 내가 이 함수 x자리 뭔 짓을 해보겠다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겠다고. 그래서 x자리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봤더니 f-x는 자, 3 곱하기 x자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을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x일 것이고 세제곱 마이너스 2가 있을 것이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남아있는 식을 정리하기 시작했더니 마이너스 x를 3번 곱하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마이너스 3x 세제곱으로 정리가 하나 됐고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x 곱하라 해서 플러스 2x가 정리가 됐냐? 근데 이 남아있는 결과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전체적으로 묶어내시니까 3x 세제곱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x 남게 된다까지도 이해하셨어? 재밌는 게 여기는 주황색 네모 박스가 뭐였더라? 이게 fx잖아. 이해하셨어? 아 그러면 얘의 결과가 뭐가 됐구나? 마이너스 fx가 되셨구나 라는 사실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의 x자리를 마이너스 x로 대체해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fx란 결론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난 이게 원점 대칭 함수라는 것을 알게 돼.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얘를 표현하는 다른 이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 있는 얘기만 할게. 얘를 때로는 기함수라 부를 때가 있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함수의 특징이 원점 대칭이야. 오케이?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를 때도 있냐면 홀함수라고 부를 때도 있단다. 근데 너네 조금 의아한 게 이거 아니겠어? 아까 전 짝함수 하면서 이번에 홀함수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원수투까지 책을 배우면서 너희가 다루게 되는 함수의 대부분은 다항함수란 건데 다항함수란 것은 무엇이냐면 주목하는 문자가 밑에 써져 있고 이 지수 자리가 몇 차냐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되는 함수들. 여기가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2가 써 있으면 2차 함수, 포물선의 방정식.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이때 이 지수 자리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짝함수, 홀함수로 구분할 수 있어. 우리 재밌는 거 하나 볼래? 방금 전에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게 어떤 차수였냐면 2차식이었지. 오케이? 근데 지금 예를 들어둔 건 뭐냐면 3차식 또는 옆에 뭐가 있어? 1차식이 있지. 여기까지 되니? 따라서 차수가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는 홀함수라고 그러고 차수가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짝함수라고 불러.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 조금 의아한 게 하나 생길 거야. 선생님 아까 선생님 저 뭐 들었지? x 제곱 뭐였냐? 플러스 1. 선생님 그럼 얘는 짝함수인데 얘도 짝함수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생겨야지. 예, 짝함수요. 왜요? 라고 하시면 지수를 배우기 전이라서 그냥 조심스러운데 그냥 참고삼아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숫자의 영승을 하면 항상 얼마냐면 1이야. 그래서 얘는 x의 빵차라고 보는 게 가능해. 근데 그 와중에 선생님 그럼 0이 짝수예요? 네. 왜요?
우리 짝수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x는 2n 있다고 많이 정리하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기 n자리에 자연수만 집어넣으니까 0이 짝수가 안 되는데 이 범위가 확장이 돼. 뭘로? 정수로.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는 이 값이 0이 들어가게 되면 짝수란 결론이 나와. 그래서 상수항도 짝수차야. 아시겠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학년이 좀 높아지시면 배우면 되고 지금은 그냥 아 저것도 짝수차 정도구나. 아니 정확하게 이 명칭 몰라도 상관없어. 짝수차라는 함수. 알겠니? 그냥 아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인지해. 자 여기까지만 딱 일단 가르쳐드리면 애들이 이런 착각이 일어나. 그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함수는 짝함수 아니면 홀함수겠네? 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네 이제 집합은 배웠지? 오케이? 자 결론. 자 내가 fx를 만났어. fx를 만났는데 이 fx가 무슨 함수인지 궁금해. 얘가 무슨 함수야? 라는 상황이야. 자 무슨 함수야 궁금하면 난 당연히 뭐 해보기 시작한다고? x 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꿔본다고.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총 세 가지인데 총 세 가지야. 자 첫 번째 결론. 만약에 바꿨는데 fx 그대로 유지됐어. 그럼 얘는 무슨 함수? y축 대칭함수. 오케이? 근데 바꿨더니 마이너스 fx가 나왔어. 두 번째 결과가 마이너스 fx가 나와서 fx에서 부호만 바뀌었어. 그럼 얘는 무슨 함수? 원점 대칭함수. 바꿨더니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이때는 둘 다 아니야. y축 대칭도 아니고 원점 대칭도 아닌 거야.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들이 반드시 y축 대칭이나 반드시 원점 대칭은 아니잖아. 그것도 아닌 함수가 훨씬 더 많잖아. 아시겠어?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얘이던가 찾으면 좋은데 못 찾으면 아 얘네들은 원점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돼.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대심둥. 자, 세 번째까지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세 번째는 조금씩 이제 독특해지는데 x는 a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있어. x는 a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 얘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해 볼게. 되게 쉬워. 잘 봐.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x는 a라고 하는 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x는 a야. 이때 내가 두 가지 함수값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 a라고 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주황색 선만큼 오른쪽으로 간 길이를 이 길이를 x라고 할게. 그러면 a에서 x만큼 더 갔으니까 이 지점의 좌표는 a 플러스 x겠지. 되니? 근데 동일한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오케이? 이제 자연스럽게 상상이 드시니 여긴 뭐가 되겠어? a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됐음둥. 그 두 개의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얘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다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x의 값이 이게 딱 길이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짧아지면 반대쪽으로 가는 것도 짧아질 거 아니야. 오케이? x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쪽은 마이너스 x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때의 높이도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도. 그럼 자연스럽게 너네가 무슨 그래프를 상상하게 되면 여기서 1로 이렇게 변했다면 여기서 1로 이렇게 변했다면 여기서 1로 이렇게 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걔네들을 연장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x는 a라고 하는 선에서 대칭의 모습을 갖게 되는 함수가 탄생해. 이해하셨음? 얘를 수식으로 써봤더니 어떻게 써지게 되냐면 f a 플러스 x는 같아요. 누구랑? f a 마이너스 x랑요. 이 수식 이해되셨니? 자, 우리는 이런 수식을 만났을 때 특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우리 방금 전까지 봤었던 첫 번째 y축 대칭 함수나 두 번째 원점 대칭 함수의 특징 다시 한번 보시면 y축 대칭 함수는 f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x가 f x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
원점 대칭 뭐라고 했어?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같다고 그랬지. 얘도 대칭이고 얘도 대칭이고 얘도 대칭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배운 이 와중에서 유일하게 대칭이 아닌 표현 하나가 딱 있어. 그게 뭐냐면 주기. 그새 잊었지. 주기의 표현은 뭐였었더라? f x는 f x 플러스 p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 생각해. 내가 아까 전 이 얘기 왜 깔고 왔겠어? 얘하고 얘의 부호가 같아야 한다. 이게 주기의 특징이다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식을 바라봐. x 앞에 부호가 어때? 달라. 반대해야 돼. 즉 x 앞에 부호가 같으면 주기 함수고 x 앞에 부호가 반대로 형성되어 있으면 무조건 뭔가의 대칭이야. 아시겠어? 아, 그럼 이 새끼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x 앞 부호가 다르다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생각을 해보자고. x 앞에 부호가 다르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고? 얘가 무슨 함수? 대칭 함수라고. 됐어? 선생님 알겠어요. 그럼 대칭이네요. 대칭이네요. 대칭인 대칭인데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 찾는 방법이 이래. 물론 이거 이렇게 표현되면 사실 a를 기준으로 x만큼 더했고 a를 기준으로 x만큼 뺐다라고 하니까 수식 자체에서도 읽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좀 더 빨리 찾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로 안에 있는 두 가지 값을 동그라미와 세모값을 더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아까도 생각, 이 동그라미는 a 플러스 x였었고 세모는 a 마이너스 x였었으니까 더하거나 뭐가 남아? 2a 남잖아. 우리 애초에 그래프 그리고 왔지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x는 a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럼 나온 이 결과를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2로 나누게 되면 그게 바로 대칭하고 있는 선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선생님 근데 이 방법 왜 알아야 합니까? 이거 귀찮은데요. 어차피 전 여기 바로 보자마자 보이는데요. a 플러스 x나 a 마이너스 x가 같다는 뜻은 a를 기준으로 멀어진 만큼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 식이 바뀌어서 보여. 어떻게 보이냐면 자, 우리 a 플러스 x를 잠깐 t라고 치환해보자.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이 식이 뭘로 보일까 생각해보면 f t로 보이겠지? 근데 이 식은 뭘로 보일까 생각해보시면 a, x를 t로 바꿔야 되거든. 오케이? 여기는 x를 t로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x는 t-a라고 정리한 뒤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오케이? 그랬더니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a야. 그럼 여기 a 하나 기다리고 있고 a 하나 또 나왔고 마이너스 t 있는 거잖아. 따라서 우변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f 2a 마이너스 t가 돼버려. 이해하셨어? 최종적으로 너희들 눈에 이렇게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 t 자리에 x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렇게 쓴다고 fx가 같아요. 뭐랑? f 2a 마이너스 x랑요. 마치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주기함수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선생님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 함수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면서 의미가 다 달라진다고. 얘는 여기만 플러스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주기함수야. 주기가 얼마인? 2a인. 이해하시겠니? 근데 아까 그 표현과 뭐가 다르냐면 x 앞에 부호가 반대인 거야. 여기는 플러스 x고 여기는 마이너스 x로 써져 있기 때문에 아 얘는 주기가 아니구나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x 앞 부호를 판단하면서 얘가 무슨 함수인지 결정을 내리고 되면 그 다음 나의 고민은 하나밖에 없단다. 그 다음 나의 고민은 뭐냐면 얘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신데. 오케이? 자, 그 대칭 찾는 방법은 여기는 요 새끼, 여기는 요 새끼를 뭐 하라? 더하라. 더했더니 플러스 x 마이너스 x 날라가고 2a 남지. 그 2a를 뭘로 나눠라? 2로 나누게 되면 x가 2에 대해서 내가 2a 남다고 그랬나? x가 a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되십니까? 자, 하나만 더 하고 갈게. 야, 아까 전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x축에 대한 대칭 함수는 없단다. x축에 대한 대칭 함수는 없어. 그러니까 선대칭이 하나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점대칭이 하나 나오는 구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복잡하긴 한데 얘는 뭐냐면 a, b라고 하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여기까지만 읽어내시면 다 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거를 이용하면
얘 특징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해. 봐봐. y축 대칭은 선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선대칭이지. 원점 대칭은 선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점대칭이지. 그럼 얘 특징은 f-x가 fx입니다 라는 특징이었지. 근데 얘는 f-x가 -fx입니다 라고 했지.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fx 앞에 부호가 같으냐 다르냐에서 차이 발생해. 아시겠어? 그래서 만약에 fx 앞에 부호가 같다면, fx 부호가 서로 같다면 얘는 선대칭 의미하고, fx가 각각의 변에 존재했을 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등장한다던가, 혹은 같은 변에 있는데 같은 부호라든가, 이 표현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f-x 더하기 fx가 0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써져 있게 되면 얘는 점대칭을 의미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도 역시 그래프로 확인해 볼 것인데, 자, 여기 어딘가에 a, b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의 좌표는 a, b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자, 내가 주황색만큼 오른쪽으로 x만큼 갖다 칩시다. 여기는 이 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 라고 그러시면 이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x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역시 동일한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가셨고, 여기는 당연히 a를 기준으로 뭐만큼 빠진 거야? x만큼 빠진 거 아니겠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a-x가 되겠네요. 됩니까? 근데 얘네가 어떠한 함수들의 높이를 관계를 갖고 있냐면, 얘를 대입했을 때 높이가 만약에 여기라고 쳐봐. 오케이? 근데 얘는 점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녹색 점이 여기에 대칭하면 일로 가게 된다고. 이해하셨어? 됐니? 그럼 아가들아 이거 보이시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빨간색 선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빨간색 선의 길이가 어떻겠다? 같겠다. 이해하셨어? 근데 걔는 어디에 대해서 서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된 거냐면, 이 보라색 선의 높이를 기준으로 빨간색만큼 올라갔고 빨간색만큼 내려간 거거든.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야, 그럼 봐봐. 마지막이야. 내가 이 보라색 선의 높이가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보라색 선의 높이를 뭐라고 그랬니? 잘 생각해봐. 우리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점의 좌표가 a, b야라고 시작했잖아. 그래서 이 선은 x가 a인 선이고, 이 보라색 선은 그렇지 y가 b인 선인 거야.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럼 질문. f 요 녹색 점의 좌표 y좌표를 나타내고 싶어서 어떻게 될 거냐면 fx에 a 플러스 x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지. 여기는 이 지점의 높이가 정확하게 뭐라고? f a 플러스 x다. 이해하셨어? 그러면 요 점의 높이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함수에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a-x를 집어넣었을 때. 됐냐? 오케이?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면 b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반대부로 떨어져 있어요잖아. 이해하셨어? 따라서 얘와 f a-x를 더해버리게 되면 자, 지금부터 봐봐. 쓰지 말고 그냥 이해하면 돼. 잘 들어. x축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높이는 요 길이잖아. 그럼 걔는 b에다가 이거만큼 더한 거지. 오케이? 여기가 b고 여기를 잠깐 모르니까 흰색 동그라미 넣을게. 오케이? 그러면 얘의 함수값은 뭐가 나타나겠어? b에다가 흰색 동그라미만큼 더했어요. 됐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 높이는 어디야? 그럼 요거지. 걔는 뭐냐면 b에서 흰색 동그라미만큼 뺀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얘 높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b에서 흰색 동그라미만큼 뺀 거야. 걔네 둘을 더해버리게 되면 동그라미 날라가고 뭐가 남아? 이 b가 남게 돼. 이해하셨냐? 여기가 3팍 됐니? 그래서 너희가 보게 되는 식 중에서 가장 복잡해 보이는 식이 얘야. 가장 복잡해 보여 얘가. 다시 한번 써드리면 이래. f a 플러스 x
더하기 F A-X를 더했더니 EB라고 써진 게 가장 평범한 거고, 이게 가장 평범한 거고, 여기서 얘 하나만 살짝 넘겨도 F A 플러스 X는 B 마이너스 F EB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X와 같아요라고 하는 표현도 나타날 수 있어. 이해하셨어? 세 번째는 얘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F T 더하기, 얘는 뭐가 돼버리냐면 A 플러스 X가 T니까 X는 마이너스 X 바로 갈게. 마이너스 X는 A 마이너스 T라고 바꿀 수 있잖아. 마이너스 X 자체를 A 마이너스 T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2A 마이너스 T 될 것이고, 그게 2B라고 쓰는 것도 가능해. 이해하시겠어? 어차피 T를 마지막에 뭘로만 바꾸면 그만이니까 X로 바꾸면 그만인 거니까. 이해하셨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얘를 치환하면 또 다른 식이 또 나와. 그럼 내가 이 모든 식들을 다 외워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 난 보면서 특징을 잡을 건데. 오케이?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 최종적으로 정리 한 번만 해보자. 내가 지금 너한테 설명한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주기 함수였었고 마지막은 대칭 함수였단다. 기억나시니? 오케이? 그리고 대칭은 큰 부로 다시 또 두 개 나누면 하나는 선대칭이고 하나는 점대칭밖에 없단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그때 주기와 대칭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x 앞에 부호가 같은가와 다른가야. 선대칭이든 점대칭이든 일단 x 앞에 부호가 다르면 대칭이야. 무슨 말이겠어? 그럼 내가 이렇게 나왔던 이렇게 나왔던 이렇게 나왔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탁 보니까 어머 여기 플러스 x 여기 마이너스 x 여기 플러스 x 여기 마이너스 x 여기 플러스 t 마이너스 t가 있네. 그럼 난 얘를 일단 대칭이야. 그러면서 갈호 안에 있는 값을 더해보니까 여기도 2a, 여기도 더해보니까 2a, 여기도 더해보니까 2a잖아. 그럼 일단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2a가 합이 나오면 2로 나눈다고. 아시겠어? 오케이? 야,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볼게. 여기 봐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표현들을 다시 한번 좀 끌어오시면 f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와 같아요 라는 표현을 아까 배웠지. 얘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했지. 잘 봐. 얘하고 얘 더하니까 얼마 나와? 0. 0을 2로 나누면 0. 그래서 얘는 일단 x가 0인 점에 대해서 대칭이었고. 오케이? 이거 좌변으로 넘겨서 쓰게 되면 f-x 더하기 fx라고 써지게 되고 우변에 뭐 남아? 0 남지. 이해하셨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원점이라고 끝나버린 건데 사실 여기 있는 0의 의미는 뭐냐면 2b의 의미였다고. 2b. 이해하셨어? 함수 두 개의 합을 더했더니 남는 그 함수 값의 결과가 어머 지웠네? 여기 있는 점의 y좌표라고. 이해하셨어? 따라서 이 값을, 여기 있는 이 값을 2로 나눈 게 바로 y의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x는 a고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는 a, b에 대해서 대칭이네요. 어딜 보더라도 다 2b가 그래서 살아남게 돼. 여기는 0이었었던 이유니까 여기가 0이 되겠네요 라면서 끝나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오케이? 자, 문제를 풀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네 번째로 정리해드린 이 의미에 대한 점대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자주 나온 표현이 아닌데 언제 가끔 만나게 되냐면 나중에 3학년이 됐을 때 너희들한테 좀 괴롭힐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즉 너희가 맞춰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시켜. 근데 그때 가서 예전에 외웠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또 기억 못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경험상 알려드리면 어차피 마지막에 갈 때 모든 공식 완벽하게 다 암기하고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실제야. 거 가서 실제 필요하면 유도할 때도 있어.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기가 달라.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제한된 범위니까 거기 있는 공식 다 완벽하게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수능 때는 이거 뭐였더라? 이거 플러스였나? 마이너스 앞에 2가 있었나? 이거 분모의 2로 나눠줬나? 분모가 3이었나? 이런 의심들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자주 쓰는 공식 헷갈리는 게 아니야. 자주 안 쓰는 게 헷갈리는 거지. 근데 공식은 헷갈리면 끝난 거야, 얘들아. 그럼 너희는 타당히 뭔 생각을 했냐면 유도할 줄 알아야 돼. 아니면 수식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을 보면서 당황하지 말고 이거 x 앞에 부호가 다르네? 그럼 대칭인데 어디에 대해 대칭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가장 좋은 건 결론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지만 그게 안 되면 스스로 읽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시란 말이야. 아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시요? 예,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무리식 들어가도록 합시다.